커리어상으로는 사실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는 게 맞기는 해서, 나의 현재 계획으로는 2, 3년 내로는 다시 미국 가는 게 내 커리어상 좋지 않을까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어. 근데 라이프는 한국이 훨씬 좋다는 거지. 라이프는 한국 짱이야. 최고야. 늘 새로워. 우리 짜릿해. 그러면은, 우리 그러면, 이제 뭐 안전한 것 때문에 이제 한국에 돌아왔고, 한국, 싱가포르 이제 고려를 하는 중에 한국에서 거부할 수 없는 오퍼를 받았기 때문에, 오케이, 한국 왔는데, 음, 그러면 한국과 미국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달랐는지 조금만 얘기를 해보자. 음, 자, 가장 다른 큰 점. 거. 응, 요즘 그냥 꾸준히 느꼈던 걸 요새 말로 정리할 수 있게 된 것 중에 하나가, 왜 실리콘밸리에 있는 나를 사실 나한테 거절할 수 없는 오퍼를 줬을 때 내가 느낀 책임감 같은 게 있잖아. 그럼 그 중에 응, 하나가 이제 한국식 개발 문화에서는 아마도 뭔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, 그 최대한 미국에서 배운 거를 도입해서, 사실 내가 생각했을 때 나한테 제시한 오퍼는 나 혼자 잘해서는 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겠다 싶은 레벨이어서, 이건 내가 팀 레벨로 약간 그 인플루언싱을 해야 돼서 팀 전체 퍼포먼스 올리고 조직 간의 퍼포먼스 올리고 이런 기여를 해야 이 돈값을 하는 그 롤이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실리콘밸리 좋은 개발 문화를 갖고 올까 막 이런 고민을 하고 막 그때 나도 머리가 복잡하지 한국에서 일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내가 그렇게 미국에서도 불안하게 여겼던 그건데 레이오프 할 수 있음 없음에서 기인하는 그 구성원 개개인의 그 절박함 플러스 그러다 보니 이 성과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. 그러다 보니 성과평가를 시스템을 잘 만드는 거, 정성, 정량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. 이걸 잘 못하면 누구든지 잘릴 수 있고, 누구든지 뭐, 옮길 수 있고, 그러다 보니 이직이 잦고, 그러다 보니 항상 인더스트리 와이즈 준비돼 있어야 하고, 약간 이런 그 갈래가 있는데 그 갈래가 처음부터 다르게 계속 이렇게 나눠서 보니까, 그 고용 유연성이랑 얼마나 갈 만한 기업이 많은가. 한국은 그게 많지 않은 것도 커. 이직을 마구 하고 싶어도 갈 만한 회사 한 줌에 나만 해도 내가 만약에 지금 영주권이 없어서 미국이나 싱가포르로 아니, 영주권이랑 영어 능력이 없어서 엔지니어링만 뭐 적당히 할 줄 아는 엔지니어였으면 이직을 자주 하기 어려울 거야. 왜냐면 이 바닥에서 소문 뭐 좀 이렇게 안 좋게 나면은 그 찍힐 수 있다는 게 뭔지 좀 이제 감은 있는 것 같아. 근데 나는 거기서 한국에서? 자유롭지. 한국에서. 나는 자유롭지. 한국에서 누가 감히 날 그렇게? 그럼 퍽해하고 싱가포르나 미국 가면 되거든. 그래서 난 너무 자유롭긴 한데 음,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 엔지니어링 문화 쉐입할 때 되게 좀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. 생각 구조부터가 이 회사에 평생 다닐 것처럼 하시는 분들도 간간히 계시고 인더스트리 스탠다드에 대한 그 공유, 그 절박함, 느낌 이런 게 좀 달라. 왜냐면 이직들을 서로 많이 안 해봤으니 우리 회사에 다른 회사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지. 그리고 뭐가 베스트 근데 프랙티스인지도 모르고. 이 회사에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지 않아? 맞아. 그게 열심히 하는 게 열심히 해서 존경하는 부분도 있고 되게 멋진데, 회사 입장에서도 나쁠 거 없고. 근데 이제,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좋고 나쁜 게 아니라, 내가 갖고 있던 그 생각 프로세스 베이스라인이 저쪽이랑 안 맞는데, 내가 저걸 어떻게 맞춰야 우리가 결국 내 목적의 끝은 우리가 다 같이 일을 잘해서 더 높은 생산성으로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, 거기에 도움되는 이 방향을 설정할 때 나는 내 베이스에서만 그걸 해봤고 경험해봤지 저쪽 베이스인 사람들하고는 그걸 어떻게 같이 어치브할 수 있지? 이런 거에선 계속 이렇게 나 스스로한테 챌린지가 되는 거죠. 어떻게 해야 그 사실 내가 알고 실리콘밸리에서 해왔던 게 꼭 좋은 방법이냐? 이게 확실히 더 낫냐? 거기에도 내가 완벽한 그 자신은 없으니까. 아하. 그래서 내가 약간 좀 이렇게 내 식으로 다이제스션을 하면 회사가 만들어진 펀더멘털이 한국에서는 한 회사에서 오래 있던 분들이 계속해서 시스템을 맞추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형성된 시스템이면 실리콘밸리에 있던 사람들은 회사를 많이 약간 폴리네이팅을 한다는 거구나. 정말 꽃가루가 이렇게 날리듯이 음, 여기에 있던 좋은 걸 여기에 해주고 음, 이렇게 이게 퍼져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계속 여기서 장인 정신으로 음, 깠다 보니까 다른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데 음, 그 폴리네이팅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장점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은 어 벤치마킹을 그러니까 그치. 항상 수시로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. 맞아. 그러니까 그거를 잘 뭔가 새로운 게 왔을 때 이걸 빨리 소화하고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해서 내가 이거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조직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능력이 약간 좀 부족한 거구나. 대신 음, 개개인들이 열심히 해서 이 프로세스를 점차적으로 계속 발전시키는 거는 또 이제 그게 이제 나름의 잘해.
진화 방법이고. 난 그래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영어만 좀 장착하면 싱가포르나 미국 싱가포르 나가는데 큰 문제 없으리라고. 한국 엔지니어들 다 잘해. 영어만 그래서 한국 엔지니어들 영어를 좀 많이, 영어도 잘할 필요 없어. 기술 면접 잘 보는 방법만 좀 터득하고 이러면은 옵션이 확 넓어지는데, 그리고 사실 본인도 확 클 거고, 영어 쓰는 환경에서 일해보면 글로벌 인재들이랑 같이 일해보고 이러면. 그건 되게 아쉬워. 한국에 좋은 엔지니어 너무 많은데. 내가 내가 준용과 친해지고 난 이후로 엔지니어들이랑 좀 또 많이 알게 됐어. 어쩌다 어, 보니까. 근데 나는 한 번도 기술 면접이라는 게 뭔지 본 적은 없지만 나중에 한별이가 고정의 욕심을 부리면서 인터뷰 팁과 레주메 고치는 걸 알려준다고 했는데 준용이나 스티브나 그러면 엔지니어들, 우리 빠방한 엔지니어들 분들이 테크니컬 면접 한번 해줄 수 있나? 스티븐님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도 그거 준비할 때 내 거를 봐주는 장인 그 멘토 형님께 또 좀 여쭤보고, 형, 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? 좀 여쭤보고. 우리 이게 뭐지? 방송이 좀 더 잘 돼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한국 엔지니어들 테크니컬 면접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그런 거 조금 코칭 세션을 짜보도록 하자. 이제 한별이랑 나랑 레주메랑 인터뷰를 할 거거든? 근데 그 방식을 여기에도 한번 써봅시다. 그래. 근데 기본 트라이얼 에러야. 해보라야. 사실 가장 깔끔해. 해보라야. 부딪히지 않으면 못 배워. 그치. 그러면 이제 현 회사에서 제일 힘든 것과 좋은 것 한 번씩 조금씩 말해줘. 일단 좋은 거는 지금 그 스타트업으로 왔는데 한 6개월 만에 스타트업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생겨서 지금 대기업으로 옮겼고, 지금 옮긴 회사는 내가 굉장히 놀랐던 게 되게 높은 경영진 레벨에서부터 개발에 대한 뷰가 완전 실리콘밸리 마인드인 거라서 되게 놀랐어. 내가 알기로 우리 테크라인의 임원들 중에 미국 회사에서 일하시다 오신 분이 안 계신 걸로 아는데, 미국 내 실리콘밸리 너무 당연히 여기던 걸 여기도 도입하려고 눈에 보이는 거야. 여기는 심지어 탑다운 리더십들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데 그게 내가 봤을 때 맞는 방향으로 이렇게 문화를 쉐입하려고 하더라고. 그래서 그것도 되게 놀라웠고, 그래서 이제 들어와 보니까 근데 이제 조직 전체가 가려면 조금 더 이제 시간과 좀 노력이 필요한 상태고, 그러다 보니 내가 기여할 부분이 더 있겠다, 그런 느낌. 여기는 좀 더 지원을 받으면서 내가 하려고 하던 걸 하고, 이미 내가 하려고 하던 걸 하고 있는 회사이니 내 도움이 좀 더 필요하고, 그런데 좀 더 기여를 할 수 있겠다, 이런 걸 갖고 있고, 굉장히 수평적이야. 이것도 되게 미국 회사 같아. 임원부터 밑에까지 필요한 말을 할 수 있어. 여전히 한국 문화 껴있어서 좀 입 열기 쉽지 않은 것도 있지만, 입을 여는 분들이 있으실 때 그거를 이렇게 쟤 나대네라고 보는 건 좀 없는 것 같아. 그냥 그치, 저렇게 의견을 개진하는 게 인커리지 되고, 의견 개진하고, 그래서 서로 설득해야 되는 문화, 그런 것도 되게 좋고. 그리고 한국 대기업 복지 진짜 갑인 것 같아. 우리 회사 HR 일하는 거는 정말 매우 박수를 쳐주고 싶어. 그리고 되게 달라. 미국에서는 사실 회사가 케어를 해준다고 해도 그냥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케어를 해주는 건 사실 아니거든. 내가 내 엔지니어링 매니저 원어원 할 때 내가 프라이빗 얘기하는 건 내 특성이지, 전사적으로 해줄 때는 너무 다양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곳이다 보니 좀 되게 브로드하게 제너럴한 것만 해주지 스페시픽하게 안 해주는데, 예를 들어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 때 개개인별로 집에다가 마스크를 매주 막 10장씩 배송해준다든지, 가족들 대구 경북 지역에 있으면 배송해주고, 마스크 신청받아 배송해주고, 약간 이런 좀 완전 딱 스페시픽하게 다 되어 있는 복지들, 의료보험 혜택들도 그렇고, 그런 거 보면서 대기업 복지 진짜 최고다.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니 진가 시절도 고프로 시절도 한 1,500명에서 2,000명까지는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중간 정도 사이즈 회사인데, 현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7,000명 정도 엠플로이가 있고, 한국에만 해도 2,000명 가까이 있어서 내가 일해본 회사 중에서 사실 제일 큰 회사기도 하고, 그리고 내가 기여할 부분 많고, 이게 이제 되게 좋은 거고. 좀 안 좋은 점? 안 좋은 점이랑 그렇고, 아까 말했던 그런 문화 차에서 오는데, 내가 옳은 게 확실하면 내가 세게 주장해서 나가겠는데, 그것도 나도 좀 다섯이 있다 보니 중간중간 이렇게 계속 돌아보고 얘기해보고 이러면서 뭘 여기 갖고 올 수 있을까 할 때 부딪히면은 조금 이제 현타가 올 때가 있지.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. 그리고 나름 의견 개진을 또 안 하는 샤이한 분들이 많다 보니 앞에서는 그냥 불만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불만이 있었던 거, 이런 것도 이제 케어를 해야 되니까. 참고로 난 여전히 아이씨거든. 여전히 그냥 아이씨고 매니징 하나도 안 하는 그냥 일만 하는 실무자 롤인데도 불구하고, 어쨌든 받아먹는 게 있으니까 열심히 또 돈도 벌어줘야 되고 조직에 기여를 해야 되니까
그런 게 좀 장단점인 것 같아. 지금까지 되게 여러 나라를 잠깐이든 길든 살고 일도 다양한 그 기업들을 겪어봤는데 지금까지 했던 회사와 장소와 그 도시 그리고 회사 가장 좋은 데가 어디였어? 가장 잘 맞는 데가? 그런 그게 오늘의 생각인데. 주제였어. 도시, 난 도시는 어, 아까도 말했듯이 치안 좋은 도시들 좋아. 나는 딱 기준이 있었어. 치안이 좋을 것. 대도시라서 사람 많을 것. 대중교통 응, 같은 거 잘 돼 있어서 내가 쉽게 여기저기 싸게 돌아다닐 수 있을 것. 이거 세 개가 약간 그 기본적이었어서 이거에 맞는 게 뉴욕이랑 서울이랑 싱가포르랑 도쿄 정도일 것 같고. 근데 여기서 내가 진짜 도쿄는 사실 제대로 뭐 장기 체류를 안 해봤고 싱가포르는 한 달씩 2번 있었으니까 2달 정도 살아봤는데 나 싱가포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싱가포르는 내 개인적인 느낌으로 내가 만약 산다고 하면 눌러 살 것 같진 않아. 3년 길면 한 5년 정도 살고 재밌게 있다가 떠날 도시 같고 서울이나 뉴욕 같은 데는 뿌리 내리고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. 그래서 도시는 사실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도 는 서울이 최고인 것 같고 어, 회사는 나는 전반적으로 회사들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아서 친구들이 너는 장점을 잘 파악해서 쉽게 좋아하고 쉽게 만족하는 게 너의 장점이라고도 해. 나는 상황이 음, 주어지면 그중에 좀 좋은 걸 먼저 보고 받아들이고 그걸 막 좋아해. 그러니까 약간 셀프 행복한 애지. 그래서 나는 진가도 좋았고 고프로 좋고 지금 현 회사도 좋은데 글쎄 딱 제일 좋은 회사 고르라고 하면 어려운 것 같아. 난 셋 다 너무 좋았어. 좋은 사람들이랑 일할 수 있었고 좋은 경험이었고 진가 시절에 배웠던 큰 것 중에 하나가, 난 매출이 글로벌에서 나오는 회사가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, 엔지니어링의 그 특성상 내가 어떤 코드를 짜면, 그 코드가 뭐 예를 들어 한 번 실행됐을 때 1원의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하면, 내가 코드를 뭐 정말 능력이 좋다면 한 번 딴 코드를 계속 쓰일 텐데, 그, 이거를 여러 사람이 막 10억 번씩 호출이 되면 난 10억을 회사에 벌어준 사람이 되는데, 그러려면 이게 회사가 잘 나가야 되고 글로벌리 서비스를 해야 돼. 그거를 광고팀에 있을 때 배웠어. 왜 배웠냐면 나랑 내 친구들이 짠 코드가 다 퀄리티가 다 비슷할 거란 말이지. 한국에 있는 친구들. 나보다 훨씬 더 공부도 잘했고 코딩 잘했던 애들도 많은데 근데 그런 애들에 비해서 내가 연봉이 2배 이상 높은 이유가 뭘까라고 난 계속 고민을 많이 했거든. 근데 결론이 음, 그거였어. 내가 만든 코드가 더 많은 내가 만든 코드가 제가 만든 코드보다 잘나서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만든 코드가 제가 만든 코드와 순전히 많이 불려서야. 그러려면 정말 머슴살이라면 대감집에 가야 돼.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저 대감집으로 만들어내던가. 그러려면 그 마켓 사이즈가 작으면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. 우리가 옛날에도 맨날 한국은 정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마켓 사이즈가 아쉽다고 많이 얘기를 음, 했었는데, 우리가 정말 마켓 사이즈만 할 수 있는 역량만 있으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, 이렇게, 그래서 이렇게 뼈를 되게 갈아서 하는 노예가 없기 때문에 우리 멀리 갈 수 흥미로운 있어. 회사들이 많아. 그리고 흥미로운 회사 한국에도 많아. 그래서 뭐 가장 흔한 게 이제 아자르, 저 하이퍼 커넥트 만드는 회사, 매출 대부분 그 중동이나 외국에서 일어나고 그런 회사들이 난 되게 한국에 많아졌으면 좋겠어. 그래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 유리해져. 난 한국 살면서 돈 많이 벌면서 해외 마켓으로 그러니까 내 돈을 많이 버는 게 내가 많이 벌려면 내 팀과 조직과 회사가 다 잘 벌어야 되거든. 그러면 해외에서 매출 많이 일어나고 그 드리는 그러니까 ROI가 퍼센테이지 비율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국에 있으면서 살 수 있고 하지만 해외 비즈니스라니까 내 영어 능력도 같이 쓰게 될 거고 이런 거를 다 고려할 수 있는 회사가 한국에 많아졌으면 좋겠어. 음, 저 한국 나는 살게 해주세요. 준용이 엔지니어계 인싸인데 왜 그렇게 나는 열심히 살고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는 당연하고 열심히 사람들을 챙기고 오지랖을 부리고 다니는가가 되게 궁금했어. 그 음, 서강대에서도 그런 해외 그 유학 가려고 하는 애들 도와주는 것도 꽤 오래 진행했었고 정말 그거를 정말 열심히 했잖아. 필요 정말 이상으로. 열심히 했지. 근데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, 준용의 커리어 패스를 이렇게 쭉 듣다 보니, 그, 잘리던, 위기 생활이 있던, 아니면 내가 새로운 나라를 가던, 전부 다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도와줬네. 근데, 뭐, 맞아. 굳이 알고 있던 사람들만 도와준 것도 아니고, 정말 생판 몰랐던 사람들도 음, 알고 있던 사람들 이상으로 되게 많이 준용을 도와줬구나. 그래서, 맞아. 난 스스로 되게 운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다시 나누는 거야. 왜냐면,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상적으로는 날 도와준 누군가한테 내가 그 고마움을 돌려줄 수 있으면 최상이지만
그게 사실 쉽지 않더라고. 그래서 서로 pay forward 하는 것 같아. 그냥 나는 얘한테 받았지만 얘한테 돌려줄 리는 아마 없을 거야. 좀 쉽지 않을 거야. 그런 일이 생기면 무조건 내가 열과성을 내 도와주겠지만, 그래서 난 또 다른 애를 도와주고, 걔가 나한테 갚지 못할 거야. 하지만 걔가 또 누구한테 퍼뜨려주면, 그게 서로 다 윈윈이 돌아가는 거고, 그게 꼭 선의만은 아니야. 선의로는 하지만, 결국 다 이게 돌고 돌고 돌아서, 그래서 내가 만약 좋은 레퓨테이션이 쌓이면 나한테 더 좋은 기회도 오고, 좀 더 나한테 맞는 일들이 더 잘 찾아오니까. 이런 게 결국 다 ROI 포지티브니까 하는 건 것 같아. ROI 포지티브 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, 하고 나면 ROI 포지티브가 돼. 그래서 약간 좀 또 강조하고 싶은 게, 근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 다 의존을 할 순 없고, 내가 기본이 있어야 되는 거지. 내가 일단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고, 공부는 남이 해줄 수 없고, 내가 공부를 그치. 열심히 하고,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, 내가 성과를 잘 내고, 학교든 취업이든, 내가 노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건 내가 최대한 이뤄내고, 그 다음에 내가 가장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이제 사람인 것 같아. 그치, 맞아. 그리고, 근데, 내가 접하는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라서 나는 SNS 같은 거를 많이 해서 내 상태를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, 그러니까 이것도 거래랑 무역의 그 특성인 것 같아. 서로 지가 뭘 필요한지 몰라. 내가 뭘 갖고 있는 건지도 심지어 모르고.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해줘서, 아, 내가 갖고 있는 게 뭐구나. 상대가 뭐가 필요하구나. 근데 이게 여러 명의 정보를 알게 되면 그 중에 매치메이킹을 해줄 수 있는 경우도 생기고, 나를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, 그 정말 모든 면에서 좋은 것 같아. 누가 뭘 필요로 하는가? 내가 뭘 필요로 하는가? 난 뭘 줄 수 있는가? 이런 거. 계속 알고 있는 거.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 빠르게 할게.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. 커리어 어. 패스로 엔지니어 추천해? 완전 추천. 좋아하면. 아까 말했듯이 즐기면서 일하는 애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자기가 맞는 기 정도만 될 수 있으면. 아, 그건 탑이잖아. 아니, 뭐, 그거 아니어도 사실 엔지니어링은 되게 안정적인 것 같아. 향후 20년간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으려고 생각함. 자기만 계속 자기 개발을 잘하고 있으면. 앞으로 뭐 하고 싶어? 그게 없는 삶인 게 나의 삶의 아이러니긴 한데, 딱히 뭘 하고 싶다는 게 없는 편이라, 그때그때 재밌어 보이는 거 하고, 앞으로도 당분간 이렇게 살 것 같고, 그러다 뭐 하고 싶은 거 생기면 거기에 몰입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. 아까 말한 그, 존잘난 마이클 신세처럼 딱 성공하고, 내가 꿈꾸는 나 이상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 완전 성공을 했어. 그 다음에도 내가 다시 코드 잡고 엔지니어 하고 있으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. 나 엔지니어 좋아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될 것 같아, 그때가. 21초 남았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? 여러분 반가웠어요. 다음에 또 봅시다.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갈 거고요. 방송 거기서 계속 보실 수 있고, 준영 친구 신청해도 됩니까? 네네, 브런치 팔로우 해주시고, 인스타그램 친구 신청해주고, 페북 친구 신청해주세요. 다음에 또 모실게요. 바이바이.